서울의 마천루가 황혼 속으로 사라져가는 저녁, 김도윤은 또다시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회사 팀장으로서 그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어느새 35세가 된 그의 마음속엔 공허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야근이네. 도윤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애는 언제부터인지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그를 점점 더 감정적으로 메마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번아웃 증상이 심해지던 어느 날 도윤은 갑작스럽게 결심했습니다. 일본에 가보자. 아무런 계획도 없는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저 현재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인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처럼 그의 마음도 어디론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밤, 도윤은 호텔 근처를 무작정 걸어 다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불빛 사이로 그는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골목에서 은은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찻집 안에는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야카라고 해요.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혹시 앉으셔도 괜찮을까요? 도윤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야카는 28세로 보였고 수수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했으며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 중이세요? 아야카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온 여행이에요. 사실 별다른 계획은 없어서. 도윤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곳엔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아야카의 제안에 도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윤과 아야카는 함께 도쿄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현지인만 아는 숨겨진 맛집들을 소개해 주었고 도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윤은 오랜만에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교토로 가볼까요? 아야카가 제안했습니다. 함께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혼자 여행하시기엔 너무 아까운 곳들이 많아요. 아야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마음이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닫혀있던 그의 감정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의 아침은 안개처럼 몽환적이었습니다. 도윤과 아야카는 기요미즈데라 절의 나무 테라스에서 교토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들과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름답네요.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아야카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틀째 함께한 여행에서 도윤은 아야카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전통 문화에 해박했고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둘은 작은 온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천에서 몸을 담그며 도윤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의 중심에는 아야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료칸의 정원에서 둘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아야카 씨,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야카는 부끄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를 낸 도윤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함께 가지 않을래요? 순간 아야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가 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혼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야카는 비자 문제로 며칠 늦게 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설렘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야카의 메시지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윤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리워했던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레이입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야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야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나카무라 레이입니다.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일본에서 만났던 따뜻한 아야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야카, 농담은 그만해요. 우리가 일본에서 죄송하지만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레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야카가 맞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기억상실증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레이는 도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나카무라 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정교하게 꾸며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레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아야카와 레이는 같은 사람일까요? 레이가 사라진 지 사흘째 도윤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그녀가 머물렀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후야 도와줘. 도윤은 경찰청에서 형사로 근무하는 절친 정지후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도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일본 여행에서 만난 아야카와 한국에서 만난 레이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우는 진지하게 들었지만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을 봐보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아야카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진들, 뭔가 부자연스러워. 지우는 전문가다운 눈으로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림자의 각도나 배경의 합성 흔적들, 전문적으로 조작된 것 같아. 다음 날 지우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머물렀다고 한 료칸에 전화해 봤는데 그 날짜에 그런 예약 기록이 없다고 해. 그리고 내가 같이 갔다고 한 찻집도 마찬가지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갔는데.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내 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넌 정말 일본에 갔었어. 하지만 현지에서 내가 말한 장소들은 전부 기록이 없다는 거야. 도윤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경험했던 일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아야카는 누구였을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혹시 누군가가 너를 의도적으로 속인 게 아닐까? 정교하게 계획된 일일 수도 있어. 그 순간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아야카와 처음 만났던 찻집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찻집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오래된 편의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전통 찻집이 있었는지 아세요? 도윤은 편의점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찻집이요? 이 동네에 그런 건 없는데. 최소 10년은 여기 살고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도윤은 점점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게 꿈이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 씨 맞나요? 도윤이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토 나오키라고 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야카를 알고 계시나요? 아야카. 이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넌 미끼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토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한 곳으로 도윤을 이끌었습니다. 그 여자는 일본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어.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어.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토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일본에서 중요한 정보를 훔쳐서 사라졌어. 그 후 계속 추적해왔는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 그리고 당신 같은 일반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한 것 같아. 그럴 리 없어요. 아야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이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야카가 일본 남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도윤이 알던 순수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토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사쿠라 미유키야. 도쿄 야쿠자 조직의 간부였던 남편과 함께 살았어. 이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조직 내부 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녀는 조직의 중요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사라졌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만난 아야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프로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에 능숙해. 너는 상처받은 직장인이었고 그녀는 너에게 순수하고 따뜻한 여성으로 다가간 거지. 이토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미유키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냉혹한 표정으로, 때로는 도윤이 알던 부드러운 모습으로. 왜 저를 이용한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의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였을 거야. 너와의 관계를 통해 평범한 일본인 관광객으로 가장하려 했던 것 같아.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나요. 모든 걸 설명해 줄게요. 마이너스 아야카. 이토가 메시지를 보더니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도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가야 해요. 직접 들어야겠어요. 이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멀리서 지켜보겠어.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저녁 도윤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7시 정각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아야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미유키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진실을 직접 듣고 싶으신가요? 왔네요. 아야카는 예전과 같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슬퍼 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아야카예요, 레이예요, 아니면 미유키예요? 도윤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야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강의 물결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모두 저예요. 그리고 모두 거짓이기도 해요.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토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일본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찾아왔네요. 아야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은 사쿠라 미유키이고 3년 전까지 야쿠자 간부의 아내였다는 것. 남편이 조직 내분으로 죽은 후 복수를 위해 조직의 비밀 정보를 훔쳤다는 것.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미유키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서 의심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도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미유키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교토의 그 밤, 온천에서 함께했던 시간들, 모든 순간이 진짜였어요. 당신에 대한 제 감정만큼은요. 그때 미유키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당신을 만난 후 제가 쓴 거예요. 도윤은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일본어로 적혀 있었지만 중간중간 한국어도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한 오늘,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같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을 읽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유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했고 진짜 사랑과 거짓된 계획 사이에서 갈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레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제 정체가 밝혀지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당신 곁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나타난 거죠? 떠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너무 그리웠고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미유키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이토뿐만 아니라 일본 조직에서도요. 제가 가진 정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쫓아올 거예요. 그럼 경찰에 자수하면 소용없어요. 그들의 손이 경찰에도 닿아 있어요. 게다가 제가 한 일들을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요.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유키는 긴장했습니다. 가야 해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같이 가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해요. 평범한 삶?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은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었어요.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건 당신과 함께였을 때뿐이에요. 검은 승용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유키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도윤 씨.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감정이에요. 저도 사랑해요. 아야카든 미유키든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 승용차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이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요. 미유키가 도윤의 손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뛰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도윤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택시. 도윤이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빨리 가주세요. 미유키가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함께 갈 건가요? 미유키가 물었습니다. 네. 어디든 함께 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급하게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 후 도쿄행 막차가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미유키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유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야쿠자 간부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남편이 죽은 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복수를 다짐했는지. 제가 가진 정보는 그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저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도윤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평범한 일상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미유키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어 있으면서 계획을 세워요.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도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며칠 후 그들을 추적하는 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미유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아니요. 함께 가요. 안 돼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제발 돌아가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기차역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미유키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돌아가세요. 제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 갈 길을 갈 거예요. 언젠가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눈송이가 그들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미유키.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영원히. 기차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미유키가 눈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서울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미유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다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그 장소를 다시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쿄 외곽의 그 작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온 것이었습니다. 역 주변을 걸으며 그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유키의 마지막 표정, 그녀의 마지막 말들, 그리고 기차 창밖으로 보았던 그녀의 뒷모습. 당신도 왔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미유키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매년 이날 이 시간에 여기 와요. 혹시 당신이 올까 봐서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조직도 해체됐고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요? 네. 이제 자유예요. 진짜 자유. 눈이 더 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다만 미유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는 진짜였어. 그 순간 어디선가 그녀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벚꽃 향기였습니다. 1년 전 일본에서 처음 맡았던 그 향기 말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짓도 속임수도 없는 오직 사랑만이 남은 시작이었습니다. 눈 덮인 도쿄 외곽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견뎌낸 후 더욱 진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도윤과 미유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